자, 이제 영화가 묘사하는 세상, 기본적으로 어떤 선악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세계를 이제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영화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영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적인 어떤 기술,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화가 보여주는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영화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구성한, 재구성한 또는 재편집한 어떤 그런 다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이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영화가 보여주는 세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뭐 사이버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사이버 공간의 어떤 시작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각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우리가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바탕이 됐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영화가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는 세상, 또 경험하는 세상을 시각적으로 그대로 영화 화면 속에 재현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각적인 묘사를 한 매체가 바로 영화가 그 시작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어떤 세계를 영화 속에서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현실에서 말을 타고 달린다,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기차를 타고 달린다 이런 경험을 한다면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말을 타고 뭐 황야를 달린다든지 기차를 타고 어디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과 영화 속에서 말을 타는 어떤 장면 또는 기차를 타는 장면은 시각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보이는 어떤 시공간은 현실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 평균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 13시간 정도 걸려야 됩니다. 오고 가는 데 따라서 바람을 등지고 가느냐 뭐 이렇게 마주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속도가 좀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도 좀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한 20시간 정도 타고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비행기를 20시간씩 타고 가는 영화가 세상에 있나요? 대체로 비행기를 타면 뭔가 공항에서 출발하는 장면 정도 보여주거나 뭐 기내에서 뭐 이렇게 약간 잠을 잔다거나 뭐 간단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장면 정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뭔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한 30초 뭐 길어야 1분을 안 넘기는 정도의 그 시간 안에서 상당히 먼 공간을 이동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현실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현실에서 보는 시간과 영화 속에서 보는 시간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라면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묘사하는 세상은 현실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세상, 뭔가 사이버 공간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우리는 어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이해와 인식을 하게 되면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경험과 어떤 즐거움 또는 뭐 공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영화도 사람들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생활하는 방식과 아주 근접하게, 그것과 아주 흡사하거나 유사하게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화들이 노력한, 수많은 영화인들이 노력한 공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화를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얼마나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현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영화 속에 대한 공간도 사실 뭐 시간도 이해를 하기 어렵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영화 속에서 얼만큼 가깝게 진짜처럼 보여주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촬영 방식이나 편집이나 분장이나 특수효과나 또는 뭐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얼만큼 사실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로 그 목표가 정해집니다. 자, 우리가 그 등장인물의 어떤 모습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뭐, 그게 서부 영화든 전쟁 영화든 뭐 멜로 영화든 뭐 스파이 영화든 아무 종류 영화에 상관없이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뭐 키는 보통 한 170에서 한 180cm 정도. 그 다음에 몸무게도 한 뭐 6, 70kg 정도. 그러니까 대단히 평균적으로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서부 시대의 인물이라면은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전쟁 영화라고 하면은 전쟁, 그 전쟁이 이제 어느 시대 전쟁이냐에 따라서 그 전쟁에 맞는 복장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시대 전쟁이라면은 거기에 맞게 아주 귀족적인 이렇게 복장을 할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이나 뭐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경우라면은 야전에서 활동하는 어떤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그 역할에 맞는 인물에 최대한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옷이라든지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이 어느 지역에 속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물들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우리는 뭐 대체로 이제 경상도, 전라도 또는 뭐 저쪽 평안도 뭐 아니면 제주도 이런 식으로 지역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 지역 구분은 단순히 지역 구분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도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 쪽 사람,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전라도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따 이거 징하게 뭐 해불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경상도 쪽이라면은 경상도도 뭐 지역에 따라 또 같은 그 경상도라 하더라도 사실 말투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안동 같은 경우라면은 이거 무한 게 얼마 전 있게 하는 식으로 껴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평안도라면 이 아바이 동무 뭐 어떻게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호남 쪽, 제주도 쪽이라면 제주도의 그 말들, 저는 뭐 제주도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감수광, 뭐 합서예, 뭐 옵서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 말들이 바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 연애 얘기를 하더라도 지역 간의 사람들의 특성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그 캐릭터의 리얼리티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위험한 상견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전라도 처녀와 경상도 처녀와 전라도 총각이 서로 연애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전라도와 경상도는 서로 뭐 감정도 안 좋고 서로 교류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왕래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주 우연인지 불행인지 그것이 뭐 아니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은 전라도, 한쪽은 경상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의 내용들은 이 연애하는 남자, 여자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서로가 뭐 친구이면서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둘 다 야구 선수 출신들인데, 투수와 타자로 역할을 나눠서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서로 라이벌 관계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지역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로 뭐 좋아도 하고 미워도 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아들, 딸들이 다시 뭐 연애를 하게 되는 이런 구도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호남 쪽 사람은 호남 이제 말을 사용하고, 경상도 쪽은 경상도 말을 사용하고 하는, 뭐 이런 구도를 띱니다. 그러다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 서로 이렇게 뭐 반전을 하게 되고, 서로 뭔가 그 특징적인 표현을 하거나 또 뒤집거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는 관객들은, 대단히 그 아주 스릴 있는 뭐 긴장감이라 그럴까, 의외의 반전 같은 걸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영화적인 재미를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느끼게 되는 이런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영화가 갖고 있는 리얼리티, 그러니까 주인공의 캐릭터, 아니면은 이야기적인 구성, 이런 것들도 현실에 바탕을 두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만큼 리얼하게 묘사가 되느냐, 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교류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이야기의 어떤 반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요소들을 합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결국 영화는 얼만큼 사실적으로 그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영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를 제작한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방식, 또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또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캐릭터를 나타내는 인물의 묘사, 이런 것들까지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영화는 아주 그 기본적인 목표, 최종적인 과제가 얼만큼 사실적으로, 얼마나 리얼하게 인물과 상황을 묘사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도 또 그런 어떤 흐름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또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본다면 아주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하면은 시간의 흐름이나 감정의 흐름도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등장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시간의 흐름도 그렇게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흘러가는 방식, 낮에서부터 밤까지 흘러가는 방식, 또는 뭔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간의 흐름의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편안하게 보이고 천천히 변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위압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다급한 느낌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영화 속에서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어떤 인물 설정, 상황의 묘사, 편집의 흐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는 일상성, 말하자면 리얼리티에 충실하게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편집의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눈여겨보시면은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시작은 항상 그 이야기의 바탕이나 배경이 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도시의 어떤 풍경이라고 하면은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도시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어디 산이나 뭐 시골 같은 경우를 예고한다면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뭐 산이나 시골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큰 어떤 풍경, 아주 전체 풍경을 서서히 비추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적인 용어로는 에스타블리시먼트 샷, 기본 샷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탕이 되는 장면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할 것이니까 아마 이런 분위기로 마음을 기대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풍경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죠. 어떤 뭔가 도시라면은 도시 뭐 아파트 아니면 어떤 뭐 허름한 뭐 어떤 창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아파트 거실에서 벌어지는 얘기라고 하면은 뭐 거기서 스릴러라든지 아니면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어떤 뭔가 큰 공장이나 뭔가 아니면 어떤 뭔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라든지 좀 거친 느낌을 주는 장소라고 하면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상당히 좀 거칠거나 뭔가 어수선한 얘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영화적인 흐름은 전체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점점 가까이에서 클로즈업을 사용하게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전체 클로즈업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근접하는 느낌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느낌도 주게 되니까 다시 또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전체를 보여주는 과정, 다시 또 이게 전체를 보여주다 보면 또 구체적인 얘기도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늘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인 장면과 부분적인 장면, 이제 클로즈업 장면이 되겠죠. 클로즈업에서 다시 원경, 롱숏으로 빠지게 되고 롱숏에서 다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어둡게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점점 밝은 쪽으로 나갔다가 밝은 쪽에서 다시 어두운 쪽으로 갔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밤과 낮이 반복되는 것 같은 상황과 마찬가지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건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뭐 이런 심리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진행은 이제 좀 빠르게 가다가 조금 다시 느리게 중간에 한번 잠깐의 쉼표라 그 포즈 같은 과정을 주게 되고 다시 또 빠르거나 느린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뭐 강한 것, 약한 것, 아니면 뭔가 이렇게 천둥이 치다가 막 이렇게 소란을 핀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평온하고 이렇게 아주 아늑한 상태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밤과 낮을 경험하면서 하루가 지나는 과정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중에 노년이 되는 것 같은 과정, 뭐 아주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과정 같은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그런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을 영화는 기본적인 묘사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영화는 아주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할 것이냐, 바로 리얼리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영화들은 다큐멘터리처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상을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촬영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장인물을 뭐 인공적인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뭐 주인공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처럼 가는 것을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영화처럼 이렇게 뭔가 연출을 하고 분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뭔가 의상이나 이렇게 그 세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영화들, 일반적으로 극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영어로는 피처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극영화, 다시 말하면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 연출을 해서 인공적으로 묘사한 영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공적으로 연출한 영화라는 뜻의 어떤 극영화는 극영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와 어떤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을 하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죠. 결국 그 주인공, 등장인물이 갖는 캐릭터가 실제의 인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최근에 나온 영화들 중에서 원숭이의 혹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원숭이의 혹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한데요. 그것을 이제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원숭이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인형과
또 컴퓨터 그래픽과 어떤 배우들의 연기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는 어떤 그 원숭이의 이미지는 정말로 표정도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는, 그래서 동작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원숭이처럼, 또 그 원숭이도 단순히 원숭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형태로 희노애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들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아주 그 리얼리티를 높이지만은, 그 전에 한 60년대나 70년대쯤에 지금같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등장하거나 발달하기 이전에 사용됐던 영화들도 역시 특수 분장이라고 하는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아주 오랫동안 뭐 고무 재질이나 가면 같은 걸 이용하고 뭐 이제 그 메이크업 같은 걸 이용해서 정말 원숭이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보통 그런 캐릭터 하나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장만 하는데도 뭐 한 뭐 두세 시간, 뭐 너댓 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로마 시대나 아니면 저기 중국 옛날 어떤 고대 시대 또는 한국의 뭔가 뭐 삼국 시대 같은 경우를 배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뭐 말투 같은 것들을 가능한 한 그 당시에 맞게 재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 군인들이 무슨 뭐 군화를 신고 권총이나 이렇게 손총을 들고 전투를 한다면은 사람들 보고 이게 삼국시대 전투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보는 사람은 당장 무슨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런 게 있냐고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주 그 연출자들이나 배우들이 꼼꼼하게 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에 밝은 사람들이 봤을 땐 저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고증이 잘못됐다,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식의 시비들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삼국시대 전투에 뭐 헬리콥터가 등장을 하고 탱크가 등장을 하고 총을 쏘고 이런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도 안 돼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말도 안 돼라고 한 말의 핵심에는 기본적으로 저건 사실과 다르다, 저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바로 리얼리티가 맞지 않는다, 리얼리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전투라고 하면은 삼국시대 군인들, 신라 고구려 백제의 그 병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말투들도 서로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면은 그때에 맞는 분장,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무슨 머리에 쓰는 모자라든지 뭐 말에 붙이는 장식이라든지 또는 칼이나 창 같은 어떤 무기들도 그때 시대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가 우주전쟁을 하는 뭐 이런 장면에서 등장하는 총이나 무기라면 기본적으로 레이저 광선을 쏘는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우주인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이건 우주전쟁을 하는 거라고 하는 식의 인상이나 느낌을 주는 것이 되겠죠. 그때 만약에 누군가 뭐 말을 타고 나온다든지 뭔가 이게 창을 들고 나오는 뭐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지한 어떤 전쟁 장면이 아니라 바로 뭔가 패러디라든지 어떤 개그 같은 코미디 장면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하긴 옛날 프랑스 영화 중에서 비지트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현대의 중세의 무사가 등장을 해서 뭔가 좌충우돌 소동을 벌이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때 등장한 무사 캐릭터 이미 십자군 그 기사의 이미지는 그 당시의 갑옷이라든지 뭔가 무기 아니면 또는 그 밑에 그 뭐랄까 시종을 부리는 뭐 이런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이 현대 프랑스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엉뚱한 분위기를 내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고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더 과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어떤 그 아주 의도적인 연출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러더라도 아주 정교하게 그때의 중세시대의 모습과 현대 프랑스의 어떤 도시 풍경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아주 정교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는 어떤 경우든지 대부분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영화적인 구성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어떤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리얼리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또는 이 리얼리티를 얼마나 반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진지함을 유발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